Everyone, and welcome to the Q&A session of Moving On. My name is June Kim and I'm the international programmer of the Toronto Real Asi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oday I'm here with director of Moving On, Yoon Dan-bi, whom won the Bright Future Award at the 2020 Rotterdam and also 4 different awards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her debut feature, Moving On, which you just watched, we're gonna have a discussion today. So let's welcome director Yoon Dan-bi. 안녕하세요. Before we start asking the questions, could you say hello to our audience? 네, 안녕하세요. 그 남매의 여름밤을 연출한 윤단비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reat. First, I'd like to start off by asking you about the story, which you also wrote. I personally believe it's harder to write a story about the mundane and the everyday. So in comparison to writing something dramatic like a genre film. And so could you tell us how you came up with the story and the process it took for you to get to the final version?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들은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영화들이고 제가 그 광주에서 이제 자랐는데 대학교 오기 전까지 제 주변의 것들은 다 되게 일상적이고 엄청 소시민적인 작은 이야기들로 이제 항상 겪어오면서 자랐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보통 이제 거대한 서사를 다루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기대서 가는 어떤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과연 만들고 싶은 영화가 그런 영화일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첫 영화고 첫 장편 영화니까 조금 둘러서 가지 말고 하고 싶은 영화를 좀 해보자 그랬고, 근데 촬영할 때에도 계속 불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씬 하나가 이제 무너지면 모든 축이 허구로 느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게 있었고, 이 영화가 완성됐을 때 과연 인물의 감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사람들, 관객들이 그런 불안감을 안으면서 배우랑 저랑 계속 같이 뭔가 허들을 넘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이 영화가 진짜 누군가에게 친구가 돼주고 제가 못하는 그런 영역의 것에서 항상 옆에 있는 그런 영화가 돼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위안을 받으신 것 같고, 이제 저도 찍으면서 되게 운이 좋게 위안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고민들이 있으셔서 오히려 관객들이 더 따뜻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The next question is that the theme of family, death, and moving on in life is something universal, and I think that's why the film can speak to anyone around the globe. However, could you share any cultural context or nuances international audiences might not have caught on? For example, Okju asking her dad for money to get a plastic surgery is something quite common in Korea. So can you explain about that?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로테르담 이후로는 그 국제 해외 영화제를 참석을 못해서 그 반응을 좀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어서 과연 해외 관객들과 국내 관객들의 이제 갭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느낄까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로테르담 때 이제 그 처음에는 그 로컬 관객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장례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건축 양식,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보편적인지,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대가족 형태로 모여 사는 게 좀 일반적인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런 그 2층 양옥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향수가 그런 그 집에 대한 향수,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향수도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장례식장 그에서도 그러니까 좀 저는 항상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항상 분리돼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 장례식에 계속 같이 참석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일부러 이제 그 죽음에서 떼어놓으려고 이제 이렇게 어린 뭐 친척들이나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불안감이나 약간 공포 같은 게 있었거든요. 두려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표현하면 좋겠다. 이래서 옥주와 동주가 이제 그 방에서 자는 장면도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제 삽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도 계속 분리된 화면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동주를 2층에 못 올라가게 한다던가 뭐 그런 거로 계속 표현을 하셨는 것 같아요. 또 그 반지하
그 할아버지 집 오기 전까지는 둘이 이제 같이 방을 썼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옥주가 얼마나 자기 공간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썼어요. 세 번째 질문 여쭤볼게요. I'm curious about the setting of the film, as almost all of the story takes place in the two-story house. Did you find a house to match your script, or was the script adjusted for the house?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그냥 좀 이제는 좀 보기 힘든 어떤 목조주택이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찾는 과정에서 이 집이 세트나 이제 빈집이 아니라 좀 생활감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미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좀 구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구현하지 못할 어떤 생활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도쿄 예술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잠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미술 감독님이셨던 이소미 토시히로 감독님이랑 그 대만 음식점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수업은 아빠스키아로스타미 영화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걸어도 영화 만드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미술 작업을 하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이소미 토시히로 미술 감독님께서 대만 음식점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 대만 음식점의 공간을 미술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절대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세팅을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 되게 이상한 물건들도 많고 막 메뉴판도 되게 특이하고 그 주인의 어떤 개성이 고스란히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시나리오 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노부부가 사시는 집을 발견을 했고 이제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좀 또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이제 촬영을 했어요. 설득하기 사실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때 딱 들어가면서부터 무조건 이 집에서 찍어야만 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좀 어떻게 양해를 잘 구하면서 이 집이 저희 영화에 진짜 꼭 필요하고 이 집만이 담고 있는 이 개성, 그 손길들을 영화에 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간으로 이제 비워주신 경험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허락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마음을 놓고 그 2층에서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 이제 좀 스며들어가지고. 근데 공간 자체가 아예 캐릭터가 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예.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 원래 그 텃밭에 있는 뭐 포도나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그 집에서 보고 이제 텃밭 장면을 추가했고, 그리고 그 덧문 2층 계단에 올라갈 때 그 중문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서 그 중문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레이어를 만드는 느낌으로 문과 문의 레이어. 그래서 이제 문을 한 번 더 통과하고 그 베란다에 이제 또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들을 좀 활용하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동주가 엄마가 나한테 선물 받은 가방을 들고 올 때 이 문을 기쁘게 열면 얼마나 이제 얘는 마음이 벅찰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객분은 집에 왜 이렇게 달마도가 많냐, 그러니까 달마도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집에 왔을 때 달마도가 되게 많다. 근데 달마도가 어쨌든 좋은 기운을 상징하는 어떤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더 이 집과 어울리겠다. 이 집의 개성을 더 살려주겠다. 이래서 그냥 거의 거실 구조만 바꾸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그대로 이제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살려서 찍었어요. 그만큼 진짜 릴리스틱하게 나온 것 같아요. There are very few close-up shots. I also noticed that you use a lot of vignetting or framing by using leaves, building structures, and objects. Was this an effort to emphasize a space, or did you have a particular intention?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집이 하나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6번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첫 번째 인물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진짜 주인공처럼.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뭐 인물 그 변기와 미정이 슈퍼에 앉아있을 때도 일부러 이제 OS 샷으로 이제 그 집을 보여준다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집의 외관을 노출을 한다거나 조금 집에 대한 공간성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좀 연출을 할 때 최대한 좀 관조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막 카메라의 개입이나 연출자의 의도처럼 뭔가 클로즈업으로 이제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하거나 나는 이 감정을 보여주고 싶어 이거를 이제 좀 카메라 앵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씬 안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촬영 감독이랑도 뭐 스토리보드를 먼저 짜지 않고 저희가 스토리보드 없이 촬영을 했는데 이 씬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꼭 담아야 되는 이야기가 뭔지, 어떤 감정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맞춰나가면서 촬영을 했고, 그 집 자체가 그러니까 여름에 햇살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목조주택이어서 빛이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시간대에 촬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옥주와 동주가 집에 들어오는 장면은 거의 3회차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찍었어요. 그 시간대를 좀 약간 해가 저무는 그 시간대를 포착을 하고 싶어서. Actually, that ties in with a different question that I wanted to ask because you shot several scenes during magic hour, and I know this is very difficult to schedule because it's only a short amount of time. And so, is there a reason why you wanted to shoot at this specific time? 그 특정적인 매직 아웃 때 많이 촬영을 하셨잖아요. 딱 그 시간을 특정적으로 원하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2D 매체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영화가 이제 그냥 비록 이제 스크린에서 상영이 되더라도 어떤 촉감이나 뭐 냄새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여름의 공기와 그 여름에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 느낌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과일 트럭이 지나갈 때도 되게 반가운 거예요. 옆집 개가 짖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어떤 소리들, 그 생생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 매직아워 시간도 이제 이때 시간을 포착을 하는 게 되게 이제 이미지적으로도 예쁘기도 하지만 이 시간대가 주는 어떤 여름의 느낌, 이런 것들을 꼭 잘 살리고 싶다. 이 계절감이나 시간대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옥주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도 그것도 한 3회차에 걸쳐서 찍기도 했고, 이제 막 그 시간대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를 거의 순차적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아역 배우들도 있고 이제 인물의 감정선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시간대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또 이제 옥주 동주 변기가 이제 첫날 이사를 왔을 때도 조금 서울이 아니라 이제 이만큼 이동을 한 거리감을 이제 시간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시간대는 매직아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시간의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었어요. 힘든 만큼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The next question is about the title of your film. Your Korean title and your English title is different. So I would like to ask you why you chose to make the original and the English version different, and what made you choose Moving On as the English title?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제목이 이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이제 넣는 구간을 이제 딱 봤을 때 이 가족이 처음 이사를 그 타이틀이 떴을 때 되게 영화의 어떤 주제나 그 영화가 포괄하고 있는 내용을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목을, 그리고 이제 뭐 영화가 이제 주된 관찰자가 옥주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옥주긴 하지만 이 두 남매가 갖고 있는 대칭 뭐 이런 거를 좀 포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매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와, 그리고 여름이 아니라 그 여름밤이 주는, 여름밤이 사계절 중에 가장 짧은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어떤 시간대, 그리고 조금 선선한 어떤 공기, 그래서 남매의 여름밤이라고 한글 제목을 바꿨는데, 영재가 무빙온은 그 영재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이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맞아요. 포괄적이고,
그리고 좀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좀 성장의 의미도 담고 있고 이 가족이 또 이동을 하게 되는 어떤 것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직관적이다. 이 제목을 그냥 바꾸지 않고 이거는 영재는 그대로 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영재랑 한글 제목이 좀 바뀌게 됐어요. 두 제목 다 너무 잘 어울리고 무빙원 역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보고 난 후에 처음에 봤을 때는 한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고 난 후에는 아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구나 그게 알게 돼서 그런 재미가 또 있었어요. 근데 아쉬운 게 검색하면 그 무빙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그로 해시태그로 그래서 네. 약간 좀 제목을 좀 이렇게 약간 개성 있게 지었어야 되나? 아니에요. 충분히 좋습니다. 네. 남매 여름밤이잖아요. The father and the aunt are also brother and a sister. So the children are in a way their mirrors or reflections or perhaps their past. Why did you want to represent two sets of brothers and sisters? 그러니까 어린 남매와 성인 남매가 이제 나이 터울은 비슷한데 서로 그러니까 어린 남매는 누나와 이제 남동생이고 성인 남매는 또 오빠랑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게 약간 대칭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진짜 서로의 과거나 미래를 어떤 상징하는 것 같은 되게 느슨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자매나 아니면 형제나 이런 경우라면 되게 유대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매보다. 근데 남매였을 때 뭔가 서로 채워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 그래서 남매로 설정을 했을 때 그래야 이 가족이 온전하게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좀 보완할 수 있는 그 집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남매로 이제 설정을 했고 또 그 옥주를 맨 처음에 이제 주인공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린 남동생이 유일하게 옥주에게 막 이제 다가가려고 하고 막 따라다니려고 하는 시기가 딱 이 순간 이 나이대의 어떤 여름방학 때일 것 같다. 그래서 남동생이었으면 좋겠다. 오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옥주는 남동생으로 그렇게 남매로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더 재밌네요. Okay. What was your journey like becoming a first-time filmmaker? 첫 작품을 네. 하시게 됐는데 네. 네. 만드시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네, 다행히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그러니까 뭐 어떤 테이크를 다시 가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배우들 성인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음에도 왜 다시 가야 돼? 뭐 아니면은 뭐 의문이나 반문을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다림의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제작 여건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 모인다. 그러니까 로드무비가 아니라 할아버지 집으로 좀 공간을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이제 좀 일어나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도 되게 의의가 있었던 게 이 집이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배우들이 이제 모여서 대기를 하고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심적으로 되게 좀 막 이렇게 조급하지 않게 찍을 수가 있고 이래서 되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원래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이게 좀 이렇게 서로 뭐 결과물이 잘 나와도 그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다행히 이 작품에서는 그 과정도 되게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가 있었고 과정 자체에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과 또 이렇게 내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관객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떤 화답을 받은 느낌이라서 조금 더 용기 있게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저한테 되게 진짜 이거는 남매 여름밤은 다음 작품을 찍더라도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제 첫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작품을 만났구나. 오히려 제가 만들었다라는 느낌보다 이걸 만났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팀원들 진짜 각별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This is a question I received from an aspiring critic from our festival's Real Asian Youth Critics program. Could you share your casting process and how did you find Okju and Jeonju?
옥주와 동주 캐릭터 자체가 약간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게 이제 비춰졌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옥주보다 동주가 먼저 캐스팅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동주 나이대 아역 배우가 이제 연기를 되게 이제 능숙하게 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진짜 좀 더 이렇게 완성도가 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런 배우보다 진짜 옆집 남자아이 같고 진짜 친동생 같은 그런 배우를 만나고 싶다. 이게 비전문 배우일지라도 그래서 막 초등학교도 가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잘 못 만나다가 이제 그 아역 배우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배우들이 되게 이제 긴장을 하고 되게 깍듯하고 이제 예의 바르게 저 이제 되게 잘 보이고 싶다라는 의지가 이제 보이는 반면에 이제 동주 역의 박성준 배우는 들어올 때부터 막 엄청 이제 칭얼거리면서 막 들어왔거든요. 막 잠을 잘 못 잤고 너무 피곤하고 막 표정도 안 좋고 말해서 왜 이렇게 막 표정이 안 좋아 말했더니 뭐 엄마랑 차를 타고 너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순서를 바꿔줄 테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바꿔줄 테니까 좀 자다가 다시 보자 이랬는데 또 이제 좀 괜찮냐고 마지막에 이랬더니 또 막 뭐 소파가 불편했고 말하면서 되게 어떤 캐릭터랑 잘했네요. 되게 막 엄청 자기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자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진짜 그냥 아역 배우는 그냥 뭔가 이 지문을 소화하고 막 지문에 이제 어떤 한계에서 이제 막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를 드러내면서 연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실제로도 진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장면에서 의외의 어떤 순간들 아니면은 좀 여기는 좀 짜증을 내겠다 싶었는데 되게 따뜻하게 웃는 장면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막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그 동주역의 박성준 배우는 저를 계속 누나라고 불렀거든요. 그냥 근데 그래서 되게 편한 네 되게 그냥 서로 되게 편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찍을 수 있었고 옥주 역의 이제 최정민 배우도 어떤 작품 경력이 많거나 얼굴이 알려진 배우 이런 것보다 그 나이대의 아름다움 진짜 그 나이가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던 단편 빛나는 물체 따라가기를 봤는데 근데 그때는 영화는 못 보고 스틸컷만 딱 봤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에서 그냥 귀 뒤로 이제 머리를 넘기고 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약간 서사가 되게 궁금해지는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는 못 보고 딱 만났는데 이 나이대 그냥 그 순수함이라던가 되게 어떤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도 이 나이대 얼굴 이런 게 그대로 묻어나겠다. 이래서 이제 옥주역의 최정은 배우도 이제 서로 약간 내가 이 친구의 연기를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미팅하는 식으로 만났었어요. 너무 캐스팅이 좋아서 그리고 너무 연기도 자연스러운데 연기 지도하실 때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딱 그럼 지도하실 때 특별한 디렉팅 없이 약간 라인만 주고 배우들이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좀 그 씬마다 이제 다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동주 역의 이제 성준 배우는 진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막 의외의 그런 것들 아니면 그 나이대의 연기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한계를 짓고 싶지 않다. 내가 막 이런 감정으로 연기를 해줘 뭐 이런 순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옥주와 동주가 싸울 때는 그 승준 배우한테 절대 가방을 안 뺏겼으면 좋겠다. 누나한테 절대 가방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용변 실수를 하고 이랬을 때도 그 나무 기둥을 잡고 안 올라가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행동적으로 그러니까 딱 한 포인트 정도씩 정도를 얘기를 해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서로 맞춰가면서 이제 했는데 뭐 비빔국수 먹을 때 옥주가 뭐 엄마 만나면 죽여버린다 이랬을 때 그 동주가 웃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웃는 이미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살려서 촬영을 했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고 옥주 역의 이제 최정은 배우는
그러니까 저도 막 옥주는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한 대신에 내가 옥주라면 이럴 것 같다. 그러니까 나라면 이런 감정일 것 같다. 좀 더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했고 내가 이런 순간에 나는 약간 이런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처음 갔을 때 나는 좀 어떤 이런 제가 겪었던 감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최대한 이제 모든 배우들한테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거는 영화를 만들면서 서로 좀 그 배우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 대신에 저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막 옥주를 좀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촬영했어요. 그리고 다 배우분들이 너무나 다 잘하셨지만 특히 어린 두 배우의 연기가 그래서 더더욱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네.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서로 또 관계가 이제 친해지니까 촬영을 하면서 또 서로 의지를 하게 되고 약간 더 편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가족같이 진짜로. 네. 네. The characters have dreams that they confuse with memories. And this also speaks true to the audience who are watching the film. Like we feel a sense of nostalgia while watching the film, but it's not actually our real memories. And so can you tell us if there was any intention in connecting dreams and memories? 저도 가끔 이제 되게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이제 사실은 꿈에서 뭐 그리운 사람을 만나든 어쨌든 그 순간에 막 내가 그때 뭐 만약에 떠나간 사람이다 이러면 그때 내가 미안했어 뭐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딱 깨고 났을 때 이게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억과 꿈 자체라는 게 결국 영화에서는 어떤 그리움에 대한 좀 매개체가 이제 이렇게 좀 그리움이 환원되는 순간들로 이제 좀 기억이나 꿈이 혼재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저는 할아버지나 어떤 인물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게 그냥 상실이고 이 존재가 그냥 아예 다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기억이든 꿈이든 남아서 이 존재가 뭐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을지라도 그래도 계속 어떤 그 시간이 있으면 남아서 이제 곁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되게 느슨한 연결고리로 우리의 어떤 기억 속에 이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영화가 이제 직선의 타임라인으로 이제 가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근데 그 타임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 뭐 이런 걸 또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이 순간이 어쩌면 언젠가 옥주의 꿈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좀 여지를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도 풍경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 옥주가 울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잠을 자면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 겪었지만 이게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냥 과정의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꿈이나 이제 기억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여름 방학 자체가 약간 꿈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도 또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Towards the end of the film, there's a scene where Okju and her dad and Dongju are eating, and after a moment, she looks up in the camera's direction, or maybe a little bit beyond it. Is there an intention behind her gaze?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특정 거리 이상으로 다가가지 말자 이렇게 촬영 감독이랑 규칙을 정해놓고 어떤 영화의 스타일을 좀 정해놓고 이제 찍었는데 그럼에도 몇 가지 어떤 장면들에서 좀 어긴 장면들이 있어요. 뭐 옥주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때라던가 이럴 때에는 그래도 옥주의 감정을 보여주고 이 지속 시간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단독 그 인물들을 보여주는 단독 쇼트에서도 가족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배경으로 맛있게 먹는 장면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이게 그리고 꿈에 대한 진입을 알림과 동시에 조금 어떤 이상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이 너무 상실로만 가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좀 어기고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옥주의 단독 클로즈업을 찍을 때 그 전까지 이것보다 더 타이트한 쇼트는 찍지 말자. 이때의 옥주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마지막 장면이 제일 타이트한 숏으로 생각을 하자 이래서 이제 촬영을 했고, 옥주가 이제 그 마지막에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정면을 보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이제 소파의 자리고, 그래서 마치 카메라를 보는 것 같은, 그 관객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저도 그 벌집의 정령 영화 봤을 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인물이 이제 창밖을 보는데, 그때 뭔가 저를 보고 있다, 이런 되게 영화 스크린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찍을 때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찍은 건 아닌데, 이게 그 정면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소파의 위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주가 관객을 바라보는 것 같은 어떤 인상을 주게 되고, 좀 소파를 먼저 이제 편집 순서상 배치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러니까 그냥 컨티뉴이티에 맞는 이제 편집인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조금 튀더라도 그냥 소파가 뒤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장례식장 이후부터는, 그리고 할아버지랑 옥주가 음악을 들을 때는 이 영화가 어떤 옥주의 시선이 아니라 집의 시선, 그러니까 집이 꾸는 꿈처럼 집이 옥주를 바라보고 집이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이런 느낌을 좀 연출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 장면도 집이, 그러니까 그 소파가 마치 옥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했고, 그 순간에 이제 저도 모니터를 볼 때, 아, 이게 되게 옥주의 어떤 감정이 되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감정보다 더 훨씬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지막에서 옥주가 그렇게 울고 나서 그 병기가 2층으로 올라와서 옥주 방에서 옥주를 달래주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그 장면을 찍고 나서 병기가 옥주 방까지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옥주가 혼자 이렇게 울다가 잠드는 장면으로 이제 그 씬 찍고 나서 변경해서 찍었습니다. 진짜 굉장히 스트롱하게 느껴졌어요. 항상 배우가 카메라를 본 장면이 원래 많지 않으니까 딱 그 씬이 제일 클라이맥스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더 세게 다가왔고, 또 이제 약간 할아버지를 보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Last but not least, what inspires you to be a filmmaker? Do you have any projects that you're working on? Can you share with us? 그 로테르담 갔을 때도 어떤 프로듀서분이 너의 포켓에 시나리오가 막 담겨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누굴 만나면 다 꺼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이게 말이 쉽지, 뭐 이렇게 이건 나중에 통역을 잘 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진짜 이게 이거에 매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막 이게 후반을 하고 또 이제 관객들 만나면서도 막 다른 시나리오가 막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여기에 빠져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차기작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동어 반복을 안 하고 싶다. 일단은 두 번째 작품에서, 왜냐면 이게 나중에 됐을 때 이런 영화를 관객들이 좋아했으니까 또 비슷한 결의 영화를 만들면 이제 더 그 용기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더 확장성이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색다른 어떤 걸 해보고 싶다. 근데 아마도 그래도 제 성향상 어떤 인물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 때문에 막 극단적으로 몰거나 이제 극단적으로 악한 인물, 선한 인물, 이런 이제 어떤 캐릭터를 위한 캐릭터 이런 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라는 어떤 지향점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 질문이 뭐였죠? 그리고 다른 감독님들이나 뭐 그런 인플루언스를 받으신 분이 감명 깊은 게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제가 뭐 진짜 영감을 받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제 어떤 그냥 만약 뭐 책이다 이러면 나스메 소세키 소설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의 파정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도 되게 어떤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정말 잘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동요들, 내가 이제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막 울었는데 그 순간에는 모르고 나중에 내가 왜
왜 이래서 울었구나 그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그런 책들에서 또 이제 좀 생각을 이제 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영감을 받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 가족들 어떤 그런 사이에서의 대화들을 할 때 너무 일상적이어서 사실은 이게 그냥 좀 지나쳤거든요. 어떤 막 뭐 엄마 아빠의 대화들 뭐 미정이 그 고모부한테 남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자기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묘기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제 아빠를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약간 되게 근데 그냥 웃기다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그런 일상의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나 그 순간들이 진짜 이게 오히려 더 영화적이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게 그냥 휘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런 순간들이 사실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빛나는 순간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찍을 때도 결국에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결국 상실을 얘기하려면 그 이면의 사랑이나 빛나는 순간들에 대해서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안을 채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의 순간들이 그 일상의 어떤 가장 빛나는 한 순간 아니면은 이 순간 되게 뭐 아이러니하다 이런 딱 한 순간들이 뭔가 이렇게 딱 선택돼서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대화들, 일상들에서 진짜 많이 이게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상적인 거에서 이런 마음들과 이런 상심들을 영화적으로 많이 표현해 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항상 그 여지를 열어두면 뭐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죠. 다른 것도 물러날 수 있습니다. Okay, I'm afraid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But before we close the session, would you like to say your last remarks, last goodbye to our audience? 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한 번 이거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거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근데 또 오히려 요새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니까 그것보다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이런 게 잘 고스란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이제 국적도 다르고 되게 먼 어떤 나라의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만든 영화지만 저는 그 오즈야스지로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내 친구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뒤였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영화를 보고 이제 오즈는 나의 친구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만들 때 영화가 그 오즈의 영화에서 받았던 어떤 느낌처럼 진짜 누군가의 친구가 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냥 진짜 먼 타국의 어떤 그냥 영화여도 진짜 외로운 순간 그리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이 남매 여름밤만큼은 항상 옆에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I really want to thank director Yoon Nam-bi for coming out today and telling us more about her beautiful film. And thank you, and I hope you enjoyed this in-depth discussion with her. And just a reminder to those watching films at Real Asian, the festival is going on until November 19th, and tickets are on sale now, so please check out realasian.com. Thank you. Bye.